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70기 네오비 70기 A조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 브리핑을 할 곳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 5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차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지역 소개를 하자면 그 조선태조 3년에 은평구 지역은 연은방, 상평방 지역에 해당되었으며 은평은 위 두 지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79년 서대문구에서 분구되어 은평구로 독립을 하였고 2019년 8월 기준 인구 48만 1,856명입니다. 대부분이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0년대, 80년대에 주로 개발된 연립주택단지가 다수입니다.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경사가 심한 단점이 있지만 경관이 아주 수려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 은평 뉴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수색, 녹번, 응암, 불광 등 은평구 전 지역이 활발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평구 내에 불광동이라는 동은 과연 어떤 곳인가? 불광동이라는 명칭은 관내의 사찰인 불광사에서 유래됐고요. 정확히 은평구에서 더블 역세권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아까 수색의 공항철도 이거는 제하고 더블 역세권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더블 역세권이 연신내역과 불광역입니다.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죠. 이 더블 역세권 두 개를 다 끼고 있는 게 불광동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불광동 안에 또 독바이역이라는 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개 동 안에 더블 역세권 두 개와 또 단일 노선 하나 독바이역이 지하철역 3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의 불광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불광역에서 바로 접해 있고 위로는 독바이역에 접해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되는 한 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가 불광역과 독바이역 사이에 바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는 불광역, 후문에서는 독바이역을 오갈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광역 기준으로 해서 종로 상가까지 17분, 고속터미널 35분, 여의도 35분, 디지털 미디어시티 9분, 마포구청 13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신내역 GTX A 노선이 개통하게 되면 또한 독바이역 신분당선 연장 개통 시에 시내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불광 5구역이 위치한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불광 5구역은 건너뛰시고요. 밑에 여기 위치를 보시면 녹번역에 가까이 있는 레미안 베라힐즈하고 녹번역에 바로 옆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녹번을 예로 들면 지금 가장 최근에 6개월, 1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입니다. 다 1000세대, 900세대, 약 1000세대씩 되죠.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는 기준은 다 25평형 아파트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미안 베라힐즈하고 힐스테이트 녹번하고 지금 25평 현재 시세가 9억에서 9억 5천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역 주변에 불광역과 연신내역 사이에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여기가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한 7억 8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바이역에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1300세대 그 정도 되는 아파트고 현재 입주한 지는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25평 기준 7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어떤 큰 호재라든가 핫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역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환경연구원 지금 서울혁신파크 부지인데요. 그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로 치자면 한 2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거든요. 여기에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시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와 서울연구원이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요 제2캠퍼스 예정지 이건 확정된 상황이고요. 그 건너편에도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원인 부지가 있는데요. 요것 또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구파발역 롯데몰이 개장했고 2017년도 삼성역에 스타필드 개장했고요. 바로 가까이에 2019년도 구파발역에 은평선모병원이 완공되어서 2019년도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GTX-A 노선과 신분당선의 직접 수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 예상도는 그 GTX-A 노선 2018년도 말에 착공을 했고 2023년 말 개통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연신내 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로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독바이역에 그 예정돼 있는 신분당선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광 5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 그 아파트 배치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게 아니고 현재 앞으로 들어서게 될 모습인데요. 그 GS 자이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예정돼 있고 여기 단일 단지로 2383세대입니다. 조합원은 1512세대고요. 임대주택 375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496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500세대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광 5구역 재개발 지역은 2019년도 12월 건축 심의를 통과했고요. 2020년 내 사업 시행 인가가 예상됩니다. 입주 시기를 예상하자면 2025년, 2026년도에 입주가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얼마가 갈까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3호선 단일 노선 녹번역에 1000세대 아파트가 가장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9억 5천이죠. 그럼 여기 불광 5구역은 지금 왼쪽을 보시면 제가 표시하고 있죠. 왼쪽에는 더블 역세권 불광역이죠. 후문 쪽 끝에는 신분당선이 예정되어 있는 독바이역이 지금 있습니다. 아파트 단일 세대로 2400세대가 전철역을 정문과 후문에서 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얼마 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녹번역이 9억 5천이면 여기는 11억 이상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때 완공됐을 때 가격 말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1억 이상, 2억은 차이 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5평 11억에 현재 아파트 기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불광 5구역에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죠. 저도 무지 들어가고 싶은데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11억, 12억 있으시면 됩니다. 현금. 둘째,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일반 분양에 당첨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자,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불광동 5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밑에는 반지하, 위에 1층, 그 위에 2층, 6세대 다세대 주택이고요. 87년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원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질 때부터 빌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건축 전용 면적은 30.96제곱미터, 약 실평 9평이죠. 방 2개, 화장실 하나. 대지 지분은 20.7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6.88평입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나온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전세가 7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현 임차인 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 전세. 그러면 현재 실투자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실투자 금액 4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다 투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러면 3억 5천을 투자해서 이 집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일단 조합원 분양가를 위에 가서 보시면 4억 5천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바로 옆 동네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난 대조 1구역 그 조합원 분양가를 반영했는데 대조 1구역 조합원 분양가가 4억 3천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높게 잡았죠. 저희가 좀 더 늦으니까 대조 1구역보다. 그래서 4억 5천을 잡았고요. 예상 보상가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 건물 평가를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물을 보시는 분들 자체가 공동주택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요 예상 보상가도 저희가 지금 대조 1구역 2달 전에 발표된 보상가를 5개를 표준 추출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그 공유자 지분이라고 있죠. 그거는 평가가 너무 적게 나와서 제외하고 4개의 평가를 해서 평균 가격이 비율을 조사해서 곱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상 보상가가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는 프리미엄이 3억 약간 안 되게 붙어 있는 거죠. 이 주택 같은 경우가. 그러면 정확히 2억 8,900이 붙은 겁니다. 정확한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자기 집이 보상가가 확정이 되고 그래야 프리미엄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그 전에 이 집을 살 때 얼마의 피가 붙었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 보상가를 책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 시까지 매매할 때 4억 2천 주고 사고 또 조합원 분양가 4억 5천만 원이면 8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예상 보상가 1억 6,100만 원을 빼면 총 구입 비용이 7억 9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일시에 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입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된 거고 아파트 입주 시까지 총 7억 900만 원이 자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억, 12억에 되는 아파트를 7억 900만 원에 입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앞서 발표하신 분처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로얄동, 로얄층, 모든 전자제품, 베란다 확장 비용, 모든 프리미엄이 다 붙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세 차익은 4억 이상이 되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은평구가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광역을 주변으로 해서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3개의 재개발 지역에 대한 비교를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이 동시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불광 5구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 보시면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가 불광 5구역이 제일 먼저 됐죠. 그 다음이 대조 1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는 대조 1구역이 관리 처분에 들어갔고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가련 1구역이 제일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럼 불광 5구역은 왜 이렇게 늦냐? 좀 먹을 거 많은 거에 벌레가 많이 낀다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잡음이 지금 다 해결됐고 조합장도 교체가 됐고 지금은 어떤 동력을 받아서 앞으로는 굉장히 걸림돌 없이 잘 진행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대조동과 가련 1구역은 살짝씩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9년도 12월에 건축심의를 통과했고요. 지금 먼저 비교하실 거는 요 불광 5구역하고 대조 1구역을 먼저 비교를 할게요. 비교를 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불광 5구역하고 대조 1구역하고 조합원 숫자라든가 일반 분양 물량이라든가 그 택지 면적이라든가 세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불광 5구역을 더 평가하는 이유가 불광 5구역은 보시다시피 불광역과 독바역에 접해 있죠. 근데 대조 1구역은 실제로 이거는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데요. 대조 1구역 앞에 재래시장과 어떤 오피스텔 빌딩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전 가렸어요. 그래서
차량 진입이라든가 보행 통로가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파트 입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뒤쪽으로 아파트 입구를 내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밑에서 차량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입구가 좁고 그 사방이 높은 빌딩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좀 경관에 대한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 5구역은 길 건너면 북한산 둘레길이 있거든요. 북한산 둘레길이 굉장히 많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대저 1구역은 둘레가 높은 빌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딱 비교 대상은 그거고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련 1구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련 1구역은 좋죠.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 나중에 GTX를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연신내역에서 좀 떨어져 있죠. 이 실제로 걸으시면 가련 1구역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연신내역까지 좀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대단지입니다. 36개 동에 4,140세대입니다. 굉장한 대단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 프리미엄이 불광 5구역하고 거의 같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광 5구역도 프리미엄이 거의 3억에서 3억 5천, 가련 1구역도 3억에서 3억 5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사업 진행 속도로 보면 가련 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불광 5구역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광 5구역이 더 비싸죠. 그 이유가 일단 가련 1구역은 전체적으로 멀죠. 둘째 이유는 굉장히 언덕입니다. 언덕이 굉장히 심해서 여기는 야산을 깎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깎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00세대 굉장히 큰 단지인데 모서리 부분에 있는 동들만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지, 나머지 동과 동 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불광 5구역은 불광역과 독바역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어느 동에 위치하더라도 가격이나 어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3개 지역까지 발표를 끝냈고요. 이상 은평구 불광동 불광 5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